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시절입니다. 코로나 탓에 외식하기도 어렵고요. 어디를 한번 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날씨는 폭염에 갇혀 있습니다. 큰 숨 한번 쉬시고요. 시간을 보내면서 바이러스건 날씨건 이겨내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집값 들쑤신 재건축 실거주 요건 없었던 일로 됐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합원의 경우 2년 거주 의무가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전세난이 심화됐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회 개정안에서 해당 규제를 삭제했습니다. 아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큰 산은 넘었다는 평가입니다. 여당에서도 전세에 대한 부지였다. 이런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첫 부동산 규제를 철회한 셈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백신 모자라 예약이 중단됐다. 물량도 없어 심한 고문이다. 어제 한바탕 요동이 좀 있었습니다. 55, 59. 요 해당되시는 분들이 어제 백신 접종 신청을 할 수 있었거든요. 당초 17일까지 예약 계획이었는데 개통된 지 이 예약 사이트가 문을 연 지 15시간 만에 사실상 선착순 마감으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요. 대상자가 350여만 명인데 185만 명분만 예약이 가능했던 겁니다. 물량 확보가 지금은 이만큼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혼란을 좀 겪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진도 좀 보겠습니다. 어제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첫날이죠. 저녁 모습입니다. 한눈에 보시기에도 뭔가 허전해 보입니다. 손님들로 좀 웬만큼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자리가 비어있죠. 어둠이 내리자 텅 빈 거리 강남식당엔 손님 단 2명만 있더라.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다음은 한겨레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어젯밤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도 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이요. 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다. 여야 대표가 어제 저녁에 만나서 공감대, 합의를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송영길, 이준석 대표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이 알려지고 나서 몇 시간 뒤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약간의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진통이 예상된다. 그리고 역시 여당 내에서 대선 주자 일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확대 부정적인 정부 설득 역시 관건으로 남아있다. 어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9,160원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요. 물론 이게 매끄럽게 합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합의를 해야 되는 당사자분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올해 8,720원에서 5.1% 오른 수치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은 특별히 현역 국회의원 2분, 여야 국회의원 2분을 좀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 뭐 정치 관련 주제도 많이 있는데요. 집중 토론을 한번 해볼 예정인데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그 옆에는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 자리하고 네,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7월 13일 화요일 순서 화면에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진통 예고입니다. 재난지원금 여야 대표가 전 국민에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 남아있죠. 그리고 당내 반발도 있습니다. 진통이 있을 듯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요. 돌연 선착순. 어제 모더나 백신 접종 예약 많은 분들이 허탕을 치셨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갑자기요 선착순이 돼버렸습니다. 원래 이런 예고는 없었거든요. 이 내용도 좀 다뤄볼 예정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난 대안이
아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어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나는 누구의 대안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흘려듣기에는 의미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성룡대 주윤발. 이거 뭐 영화인가요? 아주 걸출한 배우신데요. 중국 공산당 그리고 홍콩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연히 갈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밤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금도 진행형으로 좀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여야 대표가 무언가 합의를 했는데요. 그 이후 상황 전개될 듯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야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야당 원내대표는 거기에 쓸 예산이 아마 없을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윤석 대표 어제 75분 저녁을 겸한 회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동 후에 뭔가 설명이 나왔는데요. 원래 국민의힘은 이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선심성 정책이다. 당초 반대 입장이었죠. 그런데 어제 이준석 대표는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한다는 조건을 걸고 이를 수용한 겁니다. 전국민 대상으로 하겠다고. 자, 이게 끝나자 여당 대선 주자 어떤 분은 환영을 하고요. 어떤 분은 좀 반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양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 이 내용이 알려진 뒤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납니다. 그럼 설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소상공인 위한 재원을 확대하면 재난지원금으로 쓸 예산이 없을 것. 왜냐하면 소상공인 지원하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좀 복잡하긴 합니다. 자, 그럼요. 어제 어떤 내용들이 알려진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여야 대표가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예, 방도 가까운데 자주 뵈서. 그렇습니다. 형제처럼 친하고 화기애애하게 많은 대화를 나눴고요. 또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도 합의를 하고 또 우리 이준석 대표님이 정기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저도 동의를 했고. 저희가 현안들을 두루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부터 추경 문제 그리고 또 방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뭐 선거제까지 폭넓은 대화를 나누면서 오늘 두 분이 아주 화기애애하고 아주 진솔하게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눴고요. 현재까지 검토된 안에 비해서 훨씬 더 상향된 소상공인들 지원을 두텁게 하는 안,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마 당내의 논의를 거쳐야 될 거고요. 두 대표께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데 공감대를 이루신 것 같고. 자, 저렇게 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금을 준다. 여야 대표가 합의를 했다. 그리고 다만 지급 시기는 좀 상황을 보자.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알려진 뒤에 이제 반발이 나온 거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송영길, 이준석 전 국민의 재난지원금 합의 야당 2시간도 안 돼 내용이 좀 뒤집혔다. 글쎄 뭐 뒤집혔다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추가적으로 설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설명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양당 대표 만찬 회동 후 발표 불구 남는 재원이 있을 때 검토한다는 뜻이다. 이 추가 설명이 어제 국민의힘 대변인을 통해서 한 번 나왔고요. 이준석 대표가 SNS상에 글을 올리면서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남은 재원이 있을 때 검토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조건부 합의. 그래서 이 기사는 이거 번복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께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동안 국민의힘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선별 지급 입장을 강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주장돼 왔어요. 근데 네. 어제 이준석 대표가 합의한 거는 그거와는 다릅니다. 당의 입장이 좀 달라진 건가요? 아니면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닌 건가요? 저는 큰 틀에서는 이제 당의 입장은 그대로 견지를 하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의 어제 그 입장도 예. 당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어제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사실 3단계 이야기가 먼저 언론에서 예.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합의했다. 예. 이제 이렇게 헤드라인이 나오다 보니까 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혼선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앞서 이제 영상에도 나온 바와 같이 첫 번째 얘기했던 거는 현대 그 검토한 안에 비해서 이제 두텁게 소상공인 지원을 한다. 그 이게 부분이 일본이었어요. 먼저 나왔어요. 그 이준석 당 예. 대표의 말도 아. 의중도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 한다에 오히려 그 방점이 있는 겁니다. 방점은 소상공인 지원을 소상공인 더하자. 지원을 더하자.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 해야 된다. 지금 배정된 것이 한 4조 1천억 정도인데요. 예. 그것보다 훨씬 높여야 된다. 아. 근데 이런 기조를 계속 저희는 이야기를 해왔던 예. 것이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봤을 때는 송영길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동의했다. 아. 4조 1천억 원을 오히려 올리는데 오히려 동의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당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남는 재원이 있으면 예. 이제 그것은 이제 전 국민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급 시기는 예. 이것도 이제 그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당장이 아니라 방역 상황을 봐서 결정하자 사실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 어제부터 이제 저녁에 그 예. 2인까지만 모이다 보니까 양 당의 이제 수석 대변인들이 식사 자리에 배석한 건 아니고요. 양 그렇습니다. 대표들께서 이제 일대일로 식사를 단독으로 하고, 만난 거죠. 예, 하고 그 다음에 예. 그 내용을 그냥 전달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어떻게 좀 뭐 뼈대만 있고 좀 살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됐던 것이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예.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도 이제 그런 취지로 합의가 됐다고 저희는 그렇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10시에 나온 그 황보승이 그 당 대변인의 추가 설명이 이제 그런 있었죠. 추가 설명에 다시 살을 붙인 겁니다. 예. 그 살을 붙인 거는 이제 결국은 뭐 첫 번째는 소상공인 지원 두텁게 한다. 예. 근데 이것이 당연히 우선적으로 그것은 이제 활용이 돼야 된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후에 남는 재원이 있다면 예. 이제 이것은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범위를 이제 지금의 하위 그 소득 하위 80%에서 예.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서 예.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이것은 검토를 할 수 있다 이런 전체적인 이제 흐름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야 합의가 있긴 있었는데 사실은 그동안 여당에서는 전 국민 대상 논의가 지금 있었다가 사실 80%를 어렵게 된 거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예. 다수가 전 국민을 원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소상공인을 좀 더 강하게 지원한다 이런 그럼요. 쪽인데 예. 일단 첫 번째 소상공인 강하게 지원하자는 합의가 됐다. 그리고 여당에서 원하는 전 국민 지원 확대 이 부분도 원칙적으로는 한번 검토해보자. 어느 정도 합의됐다. 뭐, 그래서 전 국민 대상으로는 하는 말이 이제 처음 그거는- 합의가 된 거죠. 그거는 이제 검토해 볼 수는 있는 것이다. 아. 그래서 저희는 1번 예. 그 소상공인 지원은 예. 지금의 4조 1천억 원에서는 더 높여야 된다. 예, 예. 이게 지금 7월에서 9월까지의 손실 예. 보상을 6천억 원밖에 지금 예. 배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피해 보상도 지금 뭐 3조 예. 한 3조 한 3천억 원 정도. 예. 근데 이것이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 소상공인을 두텁게 하는 부분에 어제 합의에 방점을 둔 것이다. 그리고 그 설명이시죠, 지금. 그것은 저희 그 당의 예.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고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영희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지금 뭐 설명 들으셨고요. 어제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을 통해서 황보승희 대변인을 통해서 추가 설명 이 부분입니다. 남는 재원이 있으면 그걸로 전 국민 재난지원을 지급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야 대표가 공감대를 이뤘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만약에 다른 데 추경을 다 쓰면 남는 재원이 없다면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이거는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지금 국민들이 코로나 4단계에서 예. 고통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 여야가 대승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한 모습은 예. 국민들에게 굉장히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요. 어제 발표한 내용이 추후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렇게 나오는 거는 분명한 건 좀 그 국민의힘 내부에 혼란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피해자 중심으로 지원을 하자라는 거에 모든 의견들이 일치가 되어 왔고 예. 그런데 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워딩이 나가는 순간 예. 내부에서 좀 혼란들도 있었고 반발이 좀 나왔어요. 예, 반발도 어제 구체적으로 나왔던 기사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예. 단지 방점을 좀 어디에 찍느냐 예.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뭐 우리 전 의원님 설명이나 추후 설명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도 1차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한 바가 있지만 예.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 원칙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에서 4차까지 피해자 중심의 그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을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피해 지원보다도 원래 80% 100% 논의는 예. 그 경기 진작을 위해서 소비 진작. 네, 소비 진작 이걸 위해서 한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이 K방역을 만들고 여태까지 1년 반에 걸쳐서 고통스럽게 이것을 이겨내온 국민들에게 우리가 좀 위로를 해주자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 이전하고 좀 다르게 예. 이제 80% 지원을 얘기했던 거고요. 단지 이 80% 지원이 또 그 내부에서 분별 기준의 혼란 예.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어차피 위로와 소비 진작이면 100% 전체를 하는 게 어떠냐. 이제 이렇게 저희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도 거의 논의가 예. 흘러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큰 기류는 그렇죠. 전국민 그렇게 대상이었다는 거죠. 흘렀죠. 근데 이제 저희들도 내부에 약간 최근의 변화는 예. 이 4단계로 인해서 이 심각한 상황인데 예.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빠른 속도로 지원하기에는 상황이 맞지 않다. 소비 진작도 안 맞고 위로할 단계가 아니다. 민주당 지금.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그렇죠.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피해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당장 식당에 뭐 2명만 한다라는 건 뭐 애인 말고는 예. 다 모든 모임을 취소해라. 이렇게 이제 한간에서도 두 얘기를 명밖에 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저녁에는. 얘기도 있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런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두텁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저희들도 방점이 간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합의 내용 중에 첫 번째 소상공인 두텁게 지원한다. 역시 민주당도 여기에 방점을 둔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중심을 두는 거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제 이제 우리 후보들도 몇 분이 좀 지금의 어떤 흐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뭐 정세균 대표님도 동의를 해주셨고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 문제 때문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예. 우리가 전 국민 뭐처럼 여야가 합의했다면 우리가 대승적으로 받되 어차피 시점은 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 뭐 예를 그렇기 들어 때문에 뭐 7월, 뭐 8월 초 이런 상황은 절대 아니다. 지금은. 그렇죠. 오히려 이 급한 예. 이 3단계, 4단계가 좀 지나가고 또 추석도 다가오고 그랬을 때 그런 위로와 소비 진작이 가능할 수 있는 시점. 그렇다면 아마 지금 예상해 볼 때는 8월 막 9월까지도 갈 수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처럼 이렇게 합의된 내용을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좋지. 지금 국힘 내부에서 너무 이거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되면 예. 국민들이 뭐처럼 좋게 생각했다가도 더 혼란도 야기되고 또 이준석 대표가 지도력을 발휘하는데도 어려움을 가중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됩니다. 사실 두 분 말씀을 예. 들어보면은요, 두 분 다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모두 소상공인 두텁게 지원한다. 여기에 방점을 뒀다. 그리고 지금 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서 지급하는 부분은 약간 부수적인 사항이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어제 합의가 그런 내용이 뭐 순서의 차이지만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합시다라는 여야 대표들의 합의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아니 근데 사라져 버리는 겁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약간의 차이는 예. 우리 송영길 대표는 분명하게 지금 10조 4천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25만 원을 20%를 더해서 다 주려면 예. 한 2조 정도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겁니다. 일단 밝힌 거고. 드린다. 네, 그렇죠.
그런 것이고 단지 제가 말씀드린 건 시점을 예. 좀 그 원래 취지에 맞게 뒤로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이제 방점이 알겠습니다. 막혀 있는데 예. 아까 국민의힘 입장을 들어보면 예. 처음에 합의된 내용이 좀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자중질환이 진통이 좀 있었어요, 자중질환이 어제. 일어나니까 이거를 좀 수습하는 과정에서 말을 예. 너무 뺐다. 그래서 돈이 남으면 준다. 이건 자칫하면 국민들을 희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부 정리가 필요하다. 사실은요, 그 부분 남으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실은요, 지도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전주혜 네. 의원님께는 이 질문 드릴게요. 지금 고용인 의원께서 길게 여러 가지 취지 설명이고 이미 재난지원금 부분은 이미 할당이 돼 있다 추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추가 경정 예산은 금액이 지금 일단 가닥을 잡아 정해진 상태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려면 다른 항목에서 돈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돈을 빼오면은 재난지원금이 가장 규모가 큰데 거기서 빼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면 재난지원금이 원래 예상대로 그것도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이 되겠습니까? 전주혜 의원님?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예결위에서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아무튼 우선 그 소상공인 지원은 좀 더 두텁게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불필요한 뭐 아니면 이제 이번 추경의 그 목적은 예. 결국은 피해자 지원에 방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와 맞지 않는 이런 경기 부양책 예. 오히려 이제 이런 예산은 좀 삭감을 해야 된다. 그럼 다른 항목은 삭감하고 그러면 또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이게 쉽게 되겠나요, 이게 지금? 그 예결위에 사실 예. 이제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예산 심사를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제 어제 국민의힘에 그 예결위 간사이신 이제 김성원 그 간사가 예. 발표하신 바로는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한 3조 정도를 오히려 삭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뭐 신용카드 캐시백 거의 한 1조 1천억 원 정도 예. 배정이 돼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은 오히려 이게 경기 뭐 부양책 이런 게 좀 맞지 않는 부분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조정이 지금 필요해 좀 검토해야 알겠습니다.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요. 여기 논의가 이제 추가적인 세부 논의가 남아 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어제 예. 그 양당 대표들 이제 하신 말씀은 예.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게 뼈대만 이제 발표하다 예. 보니까 저희 당 이제 의원님들도 예. 그냥 속보를 보고 좀 이것은 좀 기존의 당의 입장과 맞지 않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입장을 밝힌 것이지 그 이후에 예. 그 오히려 이제 그러면은 소상공인의 어제 이제 그 보호에 이- 이제 방점을 이준석 찍는다는 대표가- 이제 예. 이것이 그 저희 예. 그 의원들에게도 다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한 그 당내의 그 이해는 다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주 네. 잠깐만요. 예. 화면에 준비된 게 있는데 이걸 네. 보고 제가 추가 좀 네. 짧게 좀 드릴게요. 네. 다음 화면 좀 봐주세요. 이게 어제 나온 반응이거든요. 유희수 국민의힘 의원. 당내 토론 없이 그간 원칙을 뒤집는 양당 합의를 불쑥하는 당대표를 보게 될 줄 몰랐다. 이거 굉장한 지적이에요. 과거에 제왕적 당대표 뽑은 거 아니다. 왜 독단적으로 합의를 하나 이거거든요. 자, 그럼 앞으로 이 사안이 어제 합의된 내용 국민의힘 정책의총에 올라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절차가요, 그러면. 그 필요하면은 그거는 뭐 당내 논의를 당연히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 이 윤희숙 의원의 이제 이 페이스북은 예.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속보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양당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예. 요것만 보신 상태에서 굉장히 의원님들이 다 적은 내용이 알려진 예, 상태에서 나온 내용이라는 다 거죠. 이 좀 뭐가 바뀌었나 이제 예.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게 이제 그 어제 그 예. 소상공인 지원 오히려 이제 이것이 더 방점을 저희는 찍은 그런 내용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거의 그런 약간의 그런 좀 해프닝이 있었다. 이렇게 좀 오늘도 아마 이해하시면 의원들이 목소리 좀 되겠습니다. 낼 텐데 어떤 모습인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이 있거든요. 그 기사 좀 준비했습니다.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기재부 정부와 논의 없이 그러니까 어제 내용도 정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런 합의에 대해서 그래서 당혹스럽다. 홍당기 부총리 패싱 논란 또 나올 수도. 자, 고용인 의원님 제가 짧게 좀 질문 드릴게요. 사실은 두텁게 뭔가 하자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돈이 더 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사실은 추경이고 뭐고 이걸 늘리는 부분은 정부가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정부가 약간 부정적 입장인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도 의총을 통해서 예. 80% 지원이냐 100% 지원이냐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이 있었고요. 많은 의견들이
피해자 지원도 중요하긴 하지만 만약에 위로와 소비 진작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다 하자라는 쪽으로 의견들이 좀 모아졌었고 정부에서도 지금은 당이 주도해 나가는 이러한 부분들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들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정책 결정을 지금 총리에게로도 힘을 실어줬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의견들을 존중하는 입장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모처럼 여야 합의까지 했다면 예. 그 무게를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이런 과정이 여야 합의라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결정으로 곧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 정부의 재정 사정과 함께 논의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어필 정도는 하는 건데요. 예. 저희들이 합의가 된다면 그것을 큰 틀에서는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어젯밤에 큰 주제, 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었고요. 오늘도 아마 추가적인 어떤 설명, 뭐 이런 입장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